자,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 영상이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부문별 원가 계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어려우니까 정신 잘 차리시고 집중 잘 하셔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 배분법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죠. 우리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는데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일부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라고 하는데 자, 상호 배분법은 둘 다 고려하는 거죠. 자, 식당이 전력 사용한 거 전력이 식당 사용한 거 다 고려해서 이 원가를 다시 재집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조 부분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계 배부법까지 해보니까 조금 어려웠죠. 단계 배부법도. 그런데 단계 배부법과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호 배분법 같은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산하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합니다. 자, 직접은 완전히 무시했고 단계는 일부만 고려했지만 상호는 완전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식당 부분의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고 또 전력 부분의 식당 사용량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떠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얼만큼 복잡한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식당 부문비와 전력 부문비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전력 부문비와 식당 부문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조 부문에 해당하는 반죽 부문과 포장 부문에 얼만큼의 원가가 배분될 거냐가 더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상호 배분법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식당 부문비와 전력 부문비를 상호 배분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는 과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당 부문비가 12만원 발생했어요. 자, 12만원 발생했는데 전력 부문 그리고 반죽 부문, 포장 부문 때문에 12만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부문을 X라고 놨을 때 X는 일단 12만원 확실히 발생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전력 부문비도 7만원 발생했는데 이 전력 부문비가 7만원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식당 부문도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식당 부문이 30%만큼 전력을 썼기 때문에 전체를 100이라고 놨을 때 30%만큼 전기를 썼기 때문에 전력 부문비가 7만원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력 부문비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Y의 몇 %가 식당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30%가 식당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만큼 더 가지고 와서 식당 부문비 X를 다시 재집계하라는 게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X는 12만원 더하기 Y의 몇 %? 0.3 30%만큼을 더 가지고 와라. 이게 상호 배분법으로 식당 부문비를 재계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전력 부문비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전력 부문비는 뭐라고 한다? 전력 부문비는 Y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Y는 일단 얼마 발생했죠? 7만원 발생했죠. 전력 부문비는 7만원 발생했습니다. 자, 식당 부문 그리고 반죽 부문, 포장 부문 때문에 7만원 발생했는데 문제는 식당 부문비가 12만원 발생하는 데 있어서 전력 부문도 분명히 원인 제공했죠. 자, 전력 부문의 사람들도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을 거니까 그래서 식당 부문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몇 %만큼 원인 제공했다?
20%만큼 원인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식당 부분비 X 중에서 몇 %만큼은 다시 Y 전력 부분이 가지고 와라, 20%만큼은 다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7만원 더하기 0.2X라는 식이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방법이 상호배분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복잡하죠. 이렇게 상호배분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랑 Y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X는 12만원 더하기 0.3Y인데 이 Y에다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Y에다가 1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12만원 더하기 0.3에다가 7만원 곱하는 거니까 21,000원이죠. 21,000원 더하기 자, 0.2x에다가 0.3 곱하는 거니까 0.06x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계산기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x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자, x는 14만 1000원 더하기 0.06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x 0.06x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1 빠진 거죠. 그래서 1x 빼기 0.06x는 14만 1000원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 1 빼기 0.06x는 14만 1000원 될 거고 요거 계산하니까 0.94x는 14만 1000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x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14만 1000원 나누기 0.94 하니까 자, 우리 x는 15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꼭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x가 15만원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3만원이니까 자, y는 7만원 더하기 3만원에서 얼마? 자, y는 다시 7만원 더하기 3만원 하니까 이렇게 10만원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x는 15만원, y는 1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산을 필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자, 요런 과정이겠죠, 지금. 자, 요 과정 멈추시고 멈추신 다음에 요 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특히 멈추고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x 식당 부분의 원가 x인데 x는 12만원에다가 전력 부분 사용량 30%만큼 가지고 오고 자, y는 7만원에다가 식당 부분의 사용량 20%만큼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x와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자, x든 y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2만원 더하기 0.3에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요거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x는 이제 가로 빼니까 12만원 더하기 21,000원 더하기 0.06x고 얘를 이제 요쪽으로 넘기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면서 1x 빼기 0.06x니까 빼서 0.94x가 나오고 14만 1000원을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x는 15만원, y는 10만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처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진도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식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가 다 되실 때까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배분법으로 우리가 반죽 부문과 포장 부문에 배분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부문비와 전력 부문비의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조 부문에 배분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 게 주된 문제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부문비는 얼마로 다시 계산됐었냐면은 15만원으로 계산됐었고요. 전력 부문비는 7만원이 아니라 전력 부문비는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그러면은 식당 부문에서 이제 우리가 반죽 부문으로 보낼 거 그리고 포장 부문으로 보낼 거 계산해 볼게요. 자, 15만 원에 몇 퍼센트? 50%인 거죠? 50%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7만 5천 원 보내면 되고요. 포장 부문에는 15만 원에 몇 퍼센트? 30%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0.3 하니까 4만 5천 원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또 마찬가지로 반죽 부문과 포장 부문에 보낼 금액인데 10만 원에 40%, 10만 원에 40%니까 4만 원 보내면 되고요. 포장 부문에는 10만 원에 몇 퍼센트? 30%니까 0.3 곱해서 3만 원 이렇게 보내면은 결론적으로 식당 부문과 전력 부문에서 반죽 부문과 포장 부문으로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상호 배부법으로 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식만 만들어서 정확한 금액만 구해준다고 하면은 이 비율만큼만 원가 배분해 주는 거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예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상호 배부법으로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라는 문제고요. 쌤이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진 부문 말고 새로운 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조 부문인데 가공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조립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 부문인데 전력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설비 부문이라는 것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용어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학습하면 되고요. 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의 순서도 일부러 바꿔놨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 바꿨는데 순서 바꾼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만 바탕으로 식만 세우면 되니까 지금 잠시 영상 멈추시고 일단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멈추시고 잠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 바로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전력 부문은 X, 설비 부문은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의 원가부터 우리가 다시 집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력 부문 원가 X는 일단 10만 9,400원 발생한 거 맞죠? 지금 가공 부분과 조립 부분과 설립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 부분에는 원가가 10만 9,400원만큼 발생했는데 문제는 설비 부분의 원가 10만원 중에서 전력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발생한 것도 있을 거니까 그만큼은 다시 가지고 오란 얘기죠. 그래서 설비 부분을 얼만큼 몇 시간을 사용했나 보니까 전체 1000시간 중에서 전력 부분이 300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몇 퍼센트? 30%만큼을 다시 가지고 오란 얘기죠. 그래서 더하기 0.3 Y가 되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 Y 같은 경우는 Y 설비 부분의 원가는 일단 10만원 발생했죠. 확실히 10만원 발생했고요. 그런데 설비 부문도 전력을 사용했으니까 설비 때문에 발생한 전력의 양만큼은 다시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전력이 1000kW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600kW는 설비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X의 몇 퍼센트만큼은 60%만큼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만약에 혹시 식을 잘 못 세우셨다면은 식 세우는 거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영상 멈추시고 연립방정식이라도 한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X는 10만 9,400원 더하기 0.3Y인데 Y는 10만원 더하기 0.6X죠. 자, 그러면은 10만 9,400원 더하기 3만원이죠. 10만원에 30%니까 3만원 더하기 0.3 곱하기 0.6이니까 0.18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0.18X는 부호 바뀌면서 반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1X에서 0.18X 빼야 되니까
0.82x가 되겠죠. 0.82x는 109,400원에 3만원 더한 거니까 139,400원 되겠죠. 그러면은 139,400원을 0.82로 나누면 되니까 139,400원 나누기 0.82는 17만원이네요. 자, 결론은 자,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x는 얼마다? x는 17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7만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6을 곱하니까 102,000원 나오니까 자, y는 20만 2천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이제 가공 부문이랑 조립 부분에 배부하는 과정도 해봐야겠죠. 자, 이어서 가공 부분과 조립 부분에 배부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x는 얼마가 나왔죠? 전력 부분비죠. 전력 부분비 x는 17만원으로 다시 계산됐고요. 그리고 설비 부분비 y는 20만 2천원 나왔죠. 그러면은 이 금액들이 이제 가공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배부가 돼야겠죠. 가공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해서 자, 우리 전력 부문에서 가공 부문으로 갈 거는 17만원에다가 옆으로 1000kW 중에 300kW니까 0.3만큼 해가지고 17만원 곱하기 0.3 하니까 51,000원 배부될 거고요. 조립 부분에는 17만원에 10%니까 17,000원 배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부분비 y는 자 20만 2천원인데 20만 2천원 중에서 가공 부문은 총 1000시간 중에서 400시간 썼으니까 0.4만큼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8만 800원 되겠네요. 800원. 그리고 조립 부분에는 20만 2천원 중에서 300시간 쓴 거니까 0.3에서 6만 600원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x랑 y를 다시 계산했죠. x는 전력 부분비는 17만원, 그리고 y 설비 부분비는 20만 2천원으로 일단 다시 계산을 했고요. 이 금액을 이제 각 부문의 사용량에 따라서 이 비율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나온 거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배부법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가 이전에 풀어봤던 단계 배부법도 어려웠지만 단계 배부법보다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계산 과정이 확실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두 문제 풀어본 거 꼭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복습하셔서 이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배 원가 계산, 뭐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계산 과정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분배 원가 계산,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배부 방법에 따라서 보조 부분 사후 간의 용역수수 고려 정도에 따라서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직접 배부법은 처음에 보셨을 때는 어렵겠지만 지금 단계랑 상호를 하고 나니까 직접은 참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만큼 문제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단계 배부법 주로 많이 나오고요. 상호 배부법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상호 배부법도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서 그 분배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다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 잘 기억하시면서 분배 원가 계산은 크게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론과 계산을 다 잘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영상을 통해서 분배 원가 계산 학습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